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보험은요, 생명이나 재산에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보험 상품 한두 개 정도는 가입했을 정도로 이제는 이 보험이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개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보험을 다음 세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연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 상담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임현경 지점장, 정지인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보험과 관련한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현경 지점장님, 최근 보험을 자녀에게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험은 부를 자녀 다음 세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보험 수익자, 즉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자녀로 정하게 되면 부의 이전, 예를 들어서 세금의 부담 없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저축성 상품이나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을 이용하여, 보장성 보험이죠. 이 부분을 이용하여 상속과 증여로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증여 같은 경우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원까지, 그다음에 자녀들, 성년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가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 면제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팀장님, 보험을 상속 혹은 증여할 때 이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보험과 관련한 상속세 또 증여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보험은 만약에 사고시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보장을 받는 걸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신경 쓰면서 이런 증여세 관련은 신경 쓰지 못해가지고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는 바람에 증여세가 이제 부과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증여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소득자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증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한테 먼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료를 내는 어린 자녀한테 보험료를 낼 돈을 뭐 2천만 원 내지 뭐 5천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하고 요 돈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만기금이라든지 보험금을 받을 때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 뭐 4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을 증여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이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계약자나 소득자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임현경 지점장님, 그 보험 계약을 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게 부과가 되나요? 네, 지금 형태별 세금 표를 한번 보시면은 형태별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계약자와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으시는 분이 동일한 전제 조건에서 보신다면은 상속세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납부하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이 동일하다면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자를 자녀로 해놓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받도록 자녀가 받도록 해놨다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증여세로 보고 증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팀장님, 이런 보험 상속 관련 세금을 좀 줄이려면 저희가 불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이제 피하려고 하시면요.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동일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동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를 실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법은 항상 이제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법이 또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고 보험을 통해서 증여를 하려고 할 때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약자와 소득자, 수익자를 동일한 분으로 설정을 하시고 계약자분도 소득이 있는 분으로 설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님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을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8세 여성분으로 동양생명의 해피콜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45,000원입니다. 현재 가입된 상품으로 실효되었는데 부활하는 게 나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동양생명의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아, 전혀 가입하신 게 없으시고 지금 이게 치료되셨는데 부활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감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네요. 통화 음질이요. 아, 그래요? 아, 예. 잘 안 들리나요, 지금도요? 아, 예. 약간 잡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최근에 실효가 되셨다고 하는데 네네. 예. 언제 실효가 되신 거예요? 이번 달에 실효가 되신 건가요? 아니요, 한 3개월 됐어요. 아, 예. 3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 아, 예.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보험을 가입해 놨다고 하셨는데 그 보장 내용이 어떤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보장 내용이요? 예, 예. 보장 내용은 뭐 한 15년 납으로 해서 가입했던 거고요. 예, 예. 뭐 일회질환 치료비라고 2천만 원 있고요. 예. 네, 10대 질환 수술비라고 200만 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수술비가 뭐 1종, 2종, 3종 이렇게 예. 나눠진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10대 질환 입원비 예. 또 3만 원, 예. 뭐 재해 골절 치료비 예. 20만 원, 예. 뭐 재해 장애 급여금 뭐 1급 매년 뭐 500만 원 10회, 예. 그다음에 재해 사망 보험금, 예. 뭐 대중교통 재해 사망 1억 원, 예. 대중교통 재해 이외 사망 500만 원, 예. 이런 내용인데요.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를, 부활을 할까 생각하시는 거는 뭐 어떤 점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제가 지금, 예.
해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예. 그냥 해지하는 게 좋은지 예. 지금 뭐 이게 뇌출혈 예. 진단비 이게 이대질환 진단비 이게 지금 뭐 80세까지로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거를 해지를 해, 뭐 요즘에는 100세 뭐 그런 게 예. 대세다 그러는데 예. 이것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살려야 되는지 부활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요. 이거 그럼 보험료는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내신 거네요? 예,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아, 5년 정도 남으셨고요. 네. 그러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10년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보다 네. 좀 나이가 훨씬 더 적으실 때 가입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보장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예. 그 뇌출혈 관련해서 그거는 뭐 뇌졸중에 비해서는 좀 보장은 안 좋은데요. 좀 네. 보험료는 좀 아마 좀 적게 들어가시는 편이실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예. 좀 금전적인 부담만 안 되신다고 하면은 네. 요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납입하셔가지고 네. 보장을 이제 마지막까지 좀 받으시고 네.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네. 보완해 두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살아서 예, 그렇죠. 내고 예. 또 부족한 거는 예, 다시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러신다고요? 예. 그럼 예. 혹시 최근에 이렇게 뭐 질병 있어가지고 뭐 치료받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예, 저 한 3월 초쯤에 예. 그 건강검진에서 뭐 예. 위 용종이 있다고 예. 해서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조직 검사 같은 거 했는데 그건 이상이 없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좀 치료받은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아까 읽어주셨을 때 뭐 수술비 이런 것도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살려두시는 거가 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네. 예, 요즘에 좀 100세까지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금전적인 부담만 안 되신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이거는 그냥 살려놓고 예. 부족한 거를 예. 추가적으로 예. 하는 게 좋겠다고요. 예. 그리고 예. 보험을 이것만 가입해줬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뭐 의료실비 이런 보험은 없으신 거예요? 예, 의료실비는 아직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의료실비가 이제 조만간 자기 부담금이 커진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의료실비를 가입을 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같이 좀 보완을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네. 현재 가입하신 보험 10년 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거예요. 네. 이 보험 유지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100세까지 보장되는 실비 보험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예.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네. 이제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9세 41살 부부신데요. 우체국 하이로 정기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75,600원 그리고 82,8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신 상품인데 이 외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우체국 정기보험에 가입하셨는데 혹시 실비보험이나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의료실비 없이 우체국보험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네, 우체국 보험 하나만 가지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면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또 두 분이서 정기보험, 하이로 정기보험 우체국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 거네요. 네, 보험료가 75,600원이고 82,800원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우선 사망보장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 주계약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주계약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혹시 특약 같은 것들이 보이시나요? 아, 네. 3대 질병 치료비? 3대 질병 이렇게 치료비가 있으세요? 네. 네. 네, 그건 얼마나 2천만 들어가 원 되어 2천만 원 있고요. 2천만 원이요. 네. 입원 수술 2천만 원도 있어요. 그거 말고 더 특약으로 추가된 것들은 없나요? 그건 없고요. 그냥 만기 환급형. 만기 환급형이군요. 이 보험료를 보니까 80세 보장인데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만기 환급형으로 지금 사망보험금 4천만 원 보장돼 있고 3대 질병 특약 구성돼 있는 거고 입원 수술 특약 2천만 원씩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군데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하시려는 목적이 뭔가요? 어떤 목적으로? 네. 일단 병원 치료비 보장받는 게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해서 그거고 네. 또 이게 만기가 80세라 이제 100세 보장 상품을 이제 된다고 해서요. 네. 그 사망 보장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3대 질병에 대한 특약, 그다음에 수술비 특약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의료실비 부분 보장하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남편분 하이로 정기보험은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잘 가입하셨고요. 어차피 남편분은 가장이다 보니까 경제활동 주체도 되고 그다음에 사망보장이 일정 부분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남성 가장의 부재 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아직 자녀가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어떤 독립자금, 그러니까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망보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대 질병에 대한 부분 보시면 3대 질병에 대해서 2008년도라 그러셨으니까 3대 질병이 암이랑 아마 뇌졸중 급성심경색인데 우체국 상품이 2008년도에는 뇌졸중인지 뇌출혈인지 지금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혹시 되시면은 요거는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마 수술비 특약은 종별 수술비라고 해서 1종부터 2종, 3종 수술 이런 수술비 특약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수술은 어떤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수술에 따라서 일정 금액, 정액 금액이 나가는 상품이니까 요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성분으로서 이 하이로 정기보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분은 무조건 유지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내분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네. 네, 이 사망보장이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네. 않으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않으시다면, 이 사망보장 부분을 조금 축소해서, 네. 보험료에 아마 그렇게 되면 여력이 좀 생기실 거예요. 이 부분, 축소된 보험료를 가지고, 의료실비, 방금 두 분에 대한 의료실비, 병원비 치료해주는 의료실비와, 그 다음에 100세까지 보장하는 지금 하이로 정기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이런 2대 질환 중에 중증 질환들, 이런 부분에 약간의 보장. 그럼 남성 질환과 여성 질환에 대한 수술비들, 그 다음에, 종별 수술비가 이 생명보험, 하이로 우체국 정기보험에는 있지만 그것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 특약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 당시 상품에는 지금 의료실비가 치질, 치액 등 항문질환도 보장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그래서 치질, 치액, 항문질환도 보장되는 의료실비. 그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과치료.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한 통원치료까지도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기존 하이로 정기보험에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정기보험에다가 의료실비보험 이게 플러스 하시게 되면은 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수술비 특약이랑 입원 일당, 그러니까 첫날부터 병원에 갔을 때 왜 입원하면 하루에 첫날부터 입원하는 일당이 나오거든요. 그 보장 받게끔 하시려면 특약을 넣으셔도 되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족력이 혹시 있으시다면 간병 관련된 특약들도 저렴하게 보장 기간을 길게 가거나
사이즈,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간병, 그러니까 LTC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기 간병 상태를 요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뭐 1,000만 원 내지는 뭐 2,000만 원. 생명보험에서는 뭐 CDR 척도에 따라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는 급수에 따라서 장기 간병 상태의 그 급수에 따라서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전문가님들과 좀 상담을 해서 간병 관련된 특약까지도 좀 보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보험료 얼마 정도로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보완을 했을 때요. 지금 기존에 납입하셨던 보험료가 약 7만 원과 8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15만 원, 15만 원 돈이죠. 15만 원 돈에서 만약에 지금 전화 주시는 여성분께서 사망보장 부분을 조금 줄이시면 한 2만 원 이상 좀 줄이게 될 2, 3만 원 정도 이상 줄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합산해서 약 한 13만 원 정도 이상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하시더라도 기존 보험 15만 원과 두 분에 대한 의료시비랑 다 합쳐서 한 30만 원보다 한 27, 8만 원 정도 선까지 이상을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준비하시면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든든한 보장도 다 준비되면서 비갱신형, 암진단비도 비갱신이고 뭐 이대질환도 다 비갱신이고 실비만 갱신형이면서 보장되는 항목이 다 골고루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죄송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계속 해주세요. 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암보장 범위가 조금 넓은 회사들이 좀 있어요. 지금 손해보험사 중에서 5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뭐, L사라든지, M사라든지, 그다음 뭐, H사라든지, 좀, 지금, 이니셜만 얘기했는데, 중복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해주는 회사는, 현재는 L사랑, 뭐, H사랑, M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남편분이 가입하신 정기보험은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님은요, 사망보장 부분 좀 감액하신 후에 이제 100세까지 보장되는 의료 실비로 좀 보험 보완해 주시고,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여기다 특약도 추가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 빨리 알아봐야 될 게 많네요.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49세 남성분으로 동부화재에 내 생애 든든 플러스 1404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4년 4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9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직업 때문에 상해 통원 의료비 가입하지 못하셨는데 가입이 불가능한 건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직업 때문에 상해 통원 의료비는 가입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예. 직업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유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시공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팀장님 이거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존에 이제 동부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주셨네요. 예. 내 예. 생애 든든 예. 보험이라고 그걸 가입했습니다. 작년에 4월에 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예. 근데 뭐 최근에 이렇게 예, 뭐- 제가 예. 최근에 그 일을 좀 하다가 예, 그 손가락이 그 인대가 좀 끊어져가지고 예, 예, 검사를 받고 예. 또 그 기부스까지 했긴 했는데 예, 이제 입원은 안 했다고 해서 예. 그 보장을 못 받았거든요. 예, 예, 그 처음에는 뭐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 예, 예, 그래서 막상 이렇게 보험금을 이렇게 예. 달라고 하니까 예. 뭐 입원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급이 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업 때문에 뭐 상해 통원 의료비를 가입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모든 보험회사가 다 인수 기준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부화재에서는
뭐 상해 통원 의료비를 가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타 보험사는 요게 이제 통원 의료비도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능한 회사로 해가지고 이 가입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예. 이 가입한 게 암진단비가 3천만 원에다가 예. 11대 암진단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쭉 뭐 가입해서 한 월 19만 원 정도에 했거든요. 예. 이게 좀 보험료가 좀 이게 비싼 건 아닌가요? 이거 그럼 이게 납입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10년인데요. 이것을 좀 예. 20년으로 뭐 내더라도 뭐 예. 좀 보험료를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일단은 아마 보험료가 한 19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10년 납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예. 보험료가 약간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예. 납입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좀 보험료가 좀 높으신 것 같고요. 예. 이거를 납입 기간이 길게 하면은 보험료를 좀 낮추실 수는 있을 텐데요. 예, 그렇다고.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납입 예, 기간을 예. 짧게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좀 다시 길게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예. 제가 유리 시공 일을 하는데 예. 그런 이 위험하다는 그 직업 때문에 예. 다친 것에 대한 그런 뭐 외래로 치료받는 것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 어떻게 이런 부분이 가입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죠. 동부화재는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지만은 모든 보험회사가 다 인수기준이 같은 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뭐 LIG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타 보험회사다 이렇게 심사를 한번 진행해보게 되면요, 이런 예, 예. 통원 의료비 정도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럼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모든 보험사들이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타 보험사의 심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잘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9세 여성분으로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삼성화재의 실손의료비 단체보험과 미래에셋의 세이브 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단체보험은 2009년 4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매년 갱신되며 퇴사 전까지는 보장되는 상품이십니다. 미래에셋의 세이브 연금은 2007년에 가입하신 55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15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세제 혜택 위에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계획이신데 어떤 상품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님 남성분이시네요. 네, 혹시 따님- 제 딸입니다. 아, 따님 가입하신 보험이시군요. 네, 아, 우리 대표. 따님의 네, 세제 혜택을 위해서 연금보험 상담 의뢰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면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축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제 딸이 이 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병원비는 그 회사의 단체 보험에서 보장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축 쪽 보험 상품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세금 혜택이 있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따님께서 회사에서 해주시는 의료실비, 단체보험은요, 회사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의료실비,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현재 기본적인 본인부담금, 10,000원, 15,000원, 20,000원, 외래진료비였을 때 이런 거 공제해주고, 입원시 조금 공제해주고 하는 이런 똑같은 적용이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퇴사 전까지만 가능한 상품이라,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어떤 사태냐면,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속도 안 좋고,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을 다니시게 됐다가, 병원 치료를 뭐 간헐적으로 좀 받았는데, 또 계속 안 좋고, 보험금도 청구해서 받았고, 단순하게 뭐 위험 정도, 위내시경, 왜 회사 다니면은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 건강검진 같은 거 했을 때 위내시경을 하게 됐을 때 뭐 위험이 좀 있어서 약 한 3일치, 5일치 이렇게 먹다가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급사항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언제 발생되냐면 퇴사를 하고 나서 회사를 이제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뭐 회사를 안 다닐 수도 있고 더 좋은 뭐 직장을 다니시게 됐을 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뜨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의료실비를 보험으로 이제 가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때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간헐적으로 간단하게 뭐 몇 번 약을 먹었을 뿐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료실비, 특히 이 위약이나 간헐적으로 먹었던 것을 보고, 아, 이분은 항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구나, 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분이구나 해서 위험률을 적용을 시켜서 좀 보험 가입 시 제한사항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대해서 뭐 평생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지,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이상이 없어요라고 소견서를 떼줬다고 하더라도 뭐 5년간 발병일로부터 5년간은 보장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료실비, 즉 100세까지 보장되는 의료실비만큼은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간단한 이런 위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이 정도니 중증 질환인 또는 만성 질환 같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되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하신 다음에 뭐 이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셨던 게 그 저축 상품 쪽이었죠. 제 보장성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연금저축을 15만원씩 내신다고 그러셨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저축형 상품을 지금 물어보신 거고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저축보험이 궁금하신 건가요? 우선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그 보험 상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거 보니까 세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자금 여력으로 저축을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제 딸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하고요. 네. 노후에 이제 직업이 없을 경우에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 하네요. 노후 자금과 그다음에 결혼 자금, 그다음에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예, 그러면 특정 시기에 목적 자금과 노후 자금이 필요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제가 두 가지를 좀 안을 드릴게요. 제시를. 첫 번째, 지금 납입하시는 연금저축으로 세제 혜택을,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먼저 세금 혜택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연금저축은 먼저 세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 다니면서 세금 혜택을 좀 더 받고 싶다 라는 전제 조건이시면 연금저축 쪽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지금 15만원 납입을 하셨다 그러셨으니까 한 19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 세액공제, 나머지 50만원 중에서 나머지 한 31만원 정도가 남네요. 이 부분은 먼저 선공제 받아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을 딱 넣습니다. 예를 들어 31만원씩 또는 50만원씩 예를 들어서 넣었어요. 10년을 납입을 하시면 6천만원이라는 원금이 생깁니다. 그 원금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이자를 주죠.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0만원이 붙었다 이랬을 때
그 이자에 대한 세금 자체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은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먼저 선공제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 그러니까 연금으로 당신이 이 저축을 내시면서 세액공제를 받았으니까 연금 받으실 때는 세금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3.3%에서 5.5%, 평균적으로 5.5%를 내실 거예요. 연금 받는 수령 시기에 따라서 3.3%, 4.4%, 5.5% 나오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보통 5.5%에 해당되니까 이 정도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비과세 되는 상품은 이것은 이제 어떤 상품이냐면 이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의 이자가 붙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15.4%니까 154만 원이 붙는 거예요. 근데 따님께서 나이가 29세라고 하셨으니까 연금과 같은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60세 정도의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30년 정도를 장기적으로 묶어두시는 건데 이러면 이제 이자 수령액 자체가 좀 상당히 많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공시율에 따라서 붙기도 하지만 보험사는 일반 연금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율이라고 해서 금리가 이제 은행은 시중금리를 따라가잖아요. 예. 시중금리를 따라가는데 보험사는 그 시중금리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금리가 막 0%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무조건 최소 이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최저 보증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5년 내에는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2.5%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지급을 해주겠다. 또는 5년과 10년 사이에는 2%는 무조건 지급을 해주겠다. 10년이 넘었을 때는 1.5%를 무조건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 연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도 돼요. 그리고 복리이자, 은행과 다르게는 복리이자가 붙는 상품이고, 세금 면제가 되고, 복리이자 나오고, 예금자 보호도 되고, 예, 요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상품 중에서, 따님에게 맞는 상품을 전문가랑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들 가입을 하실 때, 회사 최저보증이율이 여러 개, 25개의 보험사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보험사가 대표적으로 한 16개 정도가 되는데, 다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좀 추천을 받으셨을 때, 최저보증이율이 조금 더 높은 회사,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회사, 그 다음에 추가납입 여건이 좀 좋은 회사, 그 다음에 나중에 종신으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큰 영향을 받는 경험생명표가 언제 적용되는지의 여부. 요거 이제, 지금 네 가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가 뭐하니까, 요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고요. 요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네, 방송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리 따님, 그 단체 실비에 가입하셨더라도 100세 정도까지는 보장되는 의료 실비보험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저축과 또 비과세 상품이 다양하잖아요. 잘 비교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좀 낮고 최저 보증이율은 좀 높은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또 따로 연락드려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신 보험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하게 보험 컨설팅을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자는요, 72살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남성분은 우체국 챔피언 정기예금에 예치금을 5억 원 넣으신 상황이었는데요. 세후 월 이자 수령액은 매달 67만 3,275원이었습니다. 네, 정진 팀장님, 이분은 어떤 이유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건가요? 예. 일단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만난 분인데요. 제 고객분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병문안을 갔다가 같은 병실에 이제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뵌 분인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5억 원을, 예금을 해두셨는데, 이자를 만개 다 한꺼번에 받는 식으로 이렇게, 가입을 한 적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만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자를 3년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자도 2천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종합세도 이렇게 종합소득세 그 신고 대상에 또 해당이 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는데 또 최근에 또 은행 금리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보험사 금리는 어떤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좀 더 괜찮은 상품이 있는지 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안전하게 우체국에다가 예금을 해두시고 이제 이자를 타서 매월 이제 쓰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한 세금 15.4% 세금을 떼고 월 한 67만 원 정도 이자를 좀 수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금리가 매월 이자를 받는 그 상품의 연금리가 한 1.9%밖에 안 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15.4% 세금을 또 떼다 보면은 거의 실질 금리가 한 1.6%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이제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떼지를 않고, 그 다음에 금리도 한 3.6%대? 그 정도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수령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만기가 됐을 때 다시 또 원금을 또 찾으실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험 상품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즉시 연금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린 건데, 요런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1인당 2억 원까지만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이 좀 부과가 안 되세요. 그래서, 본인은 2억 원을 갖다가 이제 즉시연금으로 가입을 하시고 또 배우자 명의로 또 2억 원을 해가지고 즉시연금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1억 원 정도는 혹시 모를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즉시 또 꺼냈을 수 있도록 그냥 1억 원은 그대로 이제 우체국에 예금을 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는 한 67만 원 정도를 이자로 수령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매월 이자를 111만 원씩 이제 그렇게 이제 받도록 수령하게 되셨고, 나중에 만기가 되셨을 때는 똑같이 그냥 원금을 다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가입하셨던 우체국 네. 정기예금 상품의 예치금을 1억 원으로 줄이고 이제 예. 새로운 보험 상품 2가지를 추가하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안내해드렸고, 또 원금을 또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면에서 중점을 더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후 월 이자 수령액이 4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요, 이렇게 컨설팅 통해서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리모델링은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2100님이십니다. 한화 여성 CI보험에 가입 계획 중인데 여성에게 필요한 보험이 맞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명경 지점장님, 저희가 CI보험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네. 이 보험 어떤지 좀 상담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I보험이기 이전에 지금 여성에게 필요한 보험이 맞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여성분이 만약에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맞을 수도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께서 사망보장보다는 내가 그냥 병원 치료비 보장받고 조금 더 폭넓게 보장받으면서 병원비 좀 아낄 수 있고, 큰 병에 걸렸을 때 진단비가 제한 조건 없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원하신다면 CI보험보다는 손해보험사 상품들의 일반적인 질병보험이나 뭐 이런 상해 관련된 보험,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험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CI보험의 주계약은 사망보장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 사망이라고 해서 넓은 사망, 포괄적인 사망이라 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면 요 부분을 좀 줄여서 차라리 그 금액 가지고 진단비랑 뭐 수술비 이런 것들, 특히 중증 질환인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좀 폭넓게 받도록 구성하셔서 뭐 노후에 발생하는 뭐 여성 질환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 모두 보장받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으시면요,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 등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